그러면 이번에는 2012년 수능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은 naturally return to a state of balance. 자, 자연스럽게 돌아온다, 균형의 상태로. 네, 살아있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균형의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주제문으로 삼고 우리가 한번 끊임없는 패러프레이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are disturbed, 우리가 방해를 받았을 때 by forces, 힘에 의해서 acting on us, 우리에게 작용하는 our inner machinery, 우리의 내부의 기계는 takes in, 작동을 하고요. returns us, 이때 us가 뭐죠? 네, living thing으로 볼 수 있겠죠. 얘네들을 to a balanced state of equilibrium, 균형 잡힌 상태로 돌려놓는다. equilibrium이라는 것은 네, 평형을 얘기해 주는 거죠. 다음에 homeostasis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 단어는 항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is the word, 단어이다.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to describe the ability, 이런 능력을 묘사하기 위해서 of an organism, 이때의 an organism, 자 얘가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네, living thing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뒤를 봤더니요, to maintain internal equilibrium, 내부적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요게 바로 균형 잡힌 상태가 되어지겠죠. By adjusting its physiological processes 됐고요. Most of the system in animal and human physiology. 자, 그럼 여기서 동물이나 혹은 인간의 생리학이라는 것은 living thing으로 잡을 수 있겠죠. 이것이 뭐라고요? Controlled by homeostasis라고 했는데 이게 항상성이기 때문에 균형의 상태를 의미해 주는 거죠. 네. 다음에 we don't like라고 했는데 이때 don't를 같이 잡으면 대용어가 되는 거고요. 이걸 잡지 않으면 뭐가 된다? 네, 대리어가 되는 거죠. 일단은 같이 잡겠습니다. don't like to be off balance. 그럼 이때 we가 바로 뭐가 되죠? 유기체가 되어지는 거고요. 얘는 요 말의 대리어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We tend to keep things. 자, 이때는요, 이 things가 바로 뭐가 되어진다? 네, 유기체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요. in a stable condition. 이렇게 와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동물뱅이들이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네, 유기체에 대한 대용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뭐가요? 네. 자, 요 밑줄 친 부분들이 전부 다 뭐다? 균형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들의 패러프레이징이 지금 현재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은 말이죠. 예, 마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갔더니요. 자, this system, 이러한 체계는 operates at all levels. 자, 모든 수준에서 작동이 되어진다. 자, 봤더니요. Our blood, 우리의 피가 stays the same temperature. 이게 균형의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역시 얘도 유기체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Except for extraordinary exceptions. When people find ways to intervene using methods more proper than our tendency to equilibrium. 물론 이쪽을 균형의 상태로 우리가 잡을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Our habits, behavior, thought, and our quality of life. 네, 이렇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Stay pretty much the same. 역시 균형의 상태를 얘기해 준 거죠. 예, 당연히 습관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질은 living thing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문에서는 living thing을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패러프레이징 되어 있는 거고요. 역시 전부 다 균형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혹은 균형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보기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hysical balance. 예, 상당히 좋네요. Needed for mental. 아이쿠, 멘탈이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inner mechanism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그런데 삶의 질하고는 지금 문제가 아니죠. 생물체가 균형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General tendency, 일반적인 경향. Organism, 어이쿠, 네, living things고요. To keep equilibrium. 그래서 우리는 답이 3번이 답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major differences,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biological process resulting from habitual behavior, 습관적 행동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1년 수능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문 분석법을 통해서 문장의 의미, 그리고 문장과 문장 연결, 그리고
지배구조, 즉 문단의 구조죠.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잡아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요.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지문 분석법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빈칸 문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스킴이라는 걸 들어가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준이 좀 더 올라가면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장도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 되네요. 이런 것마저도 다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but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for example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되어진다? 자, the best reason for acquiring a large vocabulary. 큰 어휘를 획득하려는 최고의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large vocabulary를 획득하려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배구조로 문제를 푼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for example이 사용이 되고 있고 흐름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진정으로 educated person, 교육받은 사람들, 이게 큰 어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따라서 can express himself tersely and trimly, 간단하고 간결하게 그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결국 뭐다?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답을 찾아주면 될 겁니다. 또 만약에 메인과 일치를 시키는 것 때문에 이쪽을 보게 된다면 the more difficult the word, 그 단어가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large vocabulary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The shorter the explanation, 설명이 짧아진다, 네, 간결하다라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more meaning you can pack, 이가 더 많은 의미를 into a single word, 하나의 단어에 더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네, 이 단어는 어떻게 되겠죠? 네, 역시 어려운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large vocabulary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the fewer words are needed, 더 적은 단어가 필요하다. get the idea across, 자, 생각을 이해시키는데 네, 그게 여기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지배구조, paraphrasing, 그리고 문장과 문장에 연결해서 소재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장의 의미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과 전달하려는 내용을 잡아버리면 명확하게 그 답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문제를 갖고 놀 수 있는 실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장이 아무리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핵심 문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단에서 핵심 문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빠르게 찾는 지배구조, 그리고 이해도를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추시면 빠른 성적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면은 밑에 보기를 가지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답의 근거로 찾을 수 있는 건 뭐다? 네, 설명이 짧아진다, 간결해진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t keeps you from ing, 이 표현은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란을 느낄 수 있고요. 이번 고3 같은 경우에는 9월 모의평가에서 이 표현이 나왔죠. 네, 요약문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얘는 뭐뭐 못하게 하다 이런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의 뜻을 갖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not이 사용이 되어지진 않았지만 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 싸움이 되어지는 거죠. 긍정으로 갈 것이냐 부정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거꾸로 틀어서 들어가게 만드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long-winded, 자, winded 그럼 뭐죠? 네, 굽이굽이 구부러진 이런 뜻이죠. 아주 길고 굽이굽이 구부러진, 즉 길고 지루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혹은 길고 장구한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길어지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바로 얘가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요. You can avoid critical misunderstanding. 네, 오해는 해당 사항이 없죠. 다음 3번을 갔더니요. It enables you to hide your true intention. 의도 감추기 역시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It makes you express yourself more. 예, 만약에 여기에 impressively가 아니라 trimly, tersely 이렇게 보면 얘가 완전히 답이겠죠. 그렇지만 감명적으로 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you can use an easy word. 너는 쉬운 단어를 이용할 수 있다. instead of difficult on. 만약에 이걸 골랐다면 굉장히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즉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잡아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의 뜻,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풀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이 배경 지식은 절대 영어에서는 가지고 들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자, 가끔 강의에서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놓고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못 맞출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지만 그 배경 지식을 일부러 틀어서 오답을 유도하는 보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학 능력 평가라는 것은 자료를 줄 테니 그에 합당한 정답을 추론해서 찾으라는 문제죠. 따라서 배경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진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만을 근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즉 사실적 독해 그리고 사실적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갈고 닦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지문 분석법을 마무리 지을 텐데요. 문장의 의미 그리고 문장과 문장 연결 굉장히 독해를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신경을 쓰시고 모든 지문을 가지고 연습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문단의 구조, 얘는 문제를 푸는 속도를 굉장히 증가시키고요. 근거 문장의 위치를 바로바로 찾고 시작하기 때문에 전체적 구조의 흐름을 알고 시작해서 정답으로 많이 유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패러프레이징,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철저히 익혔다면 수능 1등급이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문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문장이 길다 하더라도 이 필자는 그 문장을 통해서 어떠한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작정 문제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문단의 구조를 통해서 즉 숲을 먼저 보고 각각의 나무로 접근할 수 있도록 스키밍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해서 지문의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휘에 대한 대체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바랍니다. 이 이후에 수능 유형에 대한 분석 방법과 출제 의도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풀이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자유자재로 즉 문제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실력은 바로 이 지문 분석법에서 모든 걸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복습할 것을 추천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